결혼을 앞둔 봄날의 약속.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윤지은은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식탁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결혼을 반년 앞둔 그녀의 일상은 설렘보다는 무게에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위엔 형광펜으로 표시된 신혼집 도면, 체크박스가 빽빽한 웨딩 체크리스트,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지은씨, 결혼하고 나면 우리 가족 매년 한 번씩은 해외여행 가요.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소소한 바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전 저녁 예비씨 부모와의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 은은한 조명 아래서 정숙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씨, 우리 도윤이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여행을 정말 자주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몇 번 다녀왔죠. 그때 만든 추억들이 도윤이를 지금처럼 밝게 키운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그걸 꼭 이어가고 싶어요. 정숙씨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말투 속엔 분명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기대였고 기대는 곧 의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괜찮지? 너도 여행 좋아하잖아. 우리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기로 했고. 지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좋아하긴 했습니다. 여행은 분명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즉흥적으로 길을 찾는 여행, 스스로 일정을 짜고 예약하며 설레는 그런 여행이었죠. 하지만 예비씨 부모는 자유여행을 원하면서도 인터넷 예약은 하실 줄 몰랐습니다. 항공권 검색, 숙소 비교, 현지 교통편 예약, 식당 리스트 작성. 결국 모든 준비는 자연스럽게 지은의 몫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밤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정답을 맞춰야 하는 시험지 앞에 선 수험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점을 도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넌 정말 믿음직스러워.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 그의 칭찬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장점이 오히려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잘 해내는 사람이 되다 보니 도윤은 점점 그녀에게 일을 자연스럽게 맡기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준비도 신혼집 인테리어도 양가 스케줄 조율도 어느새 지은의 역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나 꼼꼼해서 이런 거 잘하잖아. 나보다 센스도 좋고. 그 말은 분명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부담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 그 일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날 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 속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창밖의 봄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무감만이 무겁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왜 이렇게 숨막히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편함이 곧 거대한 갈등으로 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용기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식장 계약, 신혼집 계약, 예단과 예물 준비. 매일 쏟아지는 서류와 빡빡한 일정 사이에서 지은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웨딩 플래너와 통화하고 주말에는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여행 일정 같이 보자고 하셨어. 이번 주말에? 응. 어차피 우리 결혼 후 바로는 신혼여행 가고 정신없으니까 내년 봄쯤으로 가족여행을 잡으시려나 봐. 지은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은 국밥이 그릇 안에서 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그거 좀 부담돼. 뭐가?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내년 여행까지 약속이라니. 그것도 매년 가는 걸로. 부담 가질 일 아니야. 부모님이 너 진짜 좋아하시잖아. 지난번에도 지은이 센스가 좋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거랑 매년 해외 나가는 건 다르지.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도윤의 표정에 이해보다 서운함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굳어지는 걸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넌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건 괜찮으면서 왜 우리 부모님이랑은 안 돼? 부모님이 뭐 이상한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추억 만들자는 건데. 지은은 목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럼 이것도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 억지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 물어보시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메시지는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결혼식 사진 선택, 견적서 확인, 일정 조율. 필요한 업무적인 대화만 남았습니다. 평소 자주 보내던 사소한 일상 메시지, 퇴근길 안부, 자기 전 굿나잇 인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도 자꾸 생각이 꼬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한 번쯤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지? 도윤이 말대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 번이 나중엔 평생이 되면 어떡하지? 결혼 전에 안정하면 결혼 후엔 더 말하기 어려울 텐데. 밤이 깊을수록 그녀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건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녀는 늘 협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나의 경계를 잇는 일 같았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 도윤의 집에 초대받은 지은은 익숙한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행 카탈로그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TV를 보시는 척하며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 이탈리아 남부 쪽 어때요? 나폴리, 아말피, 시칠리아. 자유여행으로 여유 있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나이엔 패키지는 좀 정신없잖아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굳어서 표정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매년 한 번씩 가는 걸로 하죠. 물론 지은 씨가 바쁘면 조절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렇게 하고. 정숙 씨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약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압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분명히 다시 해야겠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내일이 되겠지. 하지만 그날은 결국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어른 앞에서는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며느리는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곧바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수진아, 나 매년 시댁이랑 여행 가야 한대. 뭐? 매년? 야, 너 지금 계약 결혼하냐? 그게 무슨 조건부 결혼이야? 추억 만든대. 가족의 전통이래. 추억은 강요하면 고문이지 추억이 아니야. 야, 너 지금이라도 내 생각 확실히 말해야 돼. 결혼 전에 안 말하면 평생 그걸 네 몫으로 봐. 나 우리 언니 보면서 배운 거야. 수진의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늘 조용히 참아온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지은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에서 엄마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화초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너머, 지은이 왔어? 밥은 먹고 왔어? 네,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장갑을 벗으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은도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 잘 돼가냐고 물어보시려고 하셨죠? 그렇지. 요즘 많이 바쁘다며? 엄마, 나 좀 이상한가 봐요. 왜? 무슨 일 있어? 시댁이랑 매년 여행 약속하래요. 근데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행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의무처럼 느껴져서요. 엄마는 잠시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싫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윤이랑 얘기하다가 다퉜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내가 너무 까탈스럽고 이기적인 사람 같아서요.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한 번쯤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고요. 엄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네? 결혼은 내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든 아내가 되든 내 이름은 그대로 남아야 해.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사. 그게 다 사라지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희생이야.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랬지. 나도 너희 아빠 만날 때는 몰랐어. 시집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 처음엔 참을 만했어. 그런데 그게 쌓이면 나중엔 말도 못 꺼내게 돼.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참 지나서야 말했지. 근데 그때는 이미 습관이 돼버려서 바꾸기가 더 힘들었어.
그래서 지은이 너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 결혼 전에 내 선을 분명히 그어놔. 그 말은 지은의 마음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잃어가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윤지은이라는 사람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진지하게. 며칠 후 도윤과 지은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여행 이야기지? 응. 도윤아, 나 솔직히 말할게. 매년 시댁이랑 해외여행 가는 것 나는 진짜 부담스러워. 왜? 부모님이 싫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당연한 약속처럼 정해지는 게 싫어.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랄까.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 좀 해봤어. 내가 왜 불편해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그냥 여행 한번 가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싶었거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한테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당연하게 여긴 일들이 너한테는 강요처럼 느껴졌겠지.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가족이 중요한 거 알아.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알고 고마워.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는 나의 삶도 지키고 싶어. 결혼한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나 봐. 엄마 입장만 생각하고 너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워낙 잘 맞춰주니까. 잘 맞춰주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속으론 계속 불편했어. 앞으론 내 의견 먼저 물어볼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여행은 우리가 원할 때 가는 걸로. 지은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렇게만 해줘도 나는 괜찮아. 며칠 후 시댁과 다시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여행 이야기인데요. 지은이랑 얘기해봤는데 매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숙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여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매년 약속으로 정해놓는 건 저희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끔 함께 시간 보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자기 생각이 확실하네요. 정숙 씨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그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족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서로 편하게 만나고 싶어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쪽을 바라보자 시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생각도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것 같구만.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가면 되지 뭐. 정숙 씨도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명절 때는 꼭 와야 해요. 네, 어머님. 그건 당연하죠.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용기 냈잖아. 응. 떨렸어.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나도 배웠어. 앞으론 내 목소리 더 잘 들을게. 에필로그. 나를 지키며 함께 자라는 법.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경계를 지켰다. 사랑은 억누름이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일이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이란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두 세계가 서로를 존중하며 맞닿는 과정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목소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